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의 교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또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국의 자제 호소에도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읽어드리는 여론톡톡 시간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지율의 주간 변화 짚어볼 텐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이재명 대표의 단식 등 정치권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 상태고 오후엔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교육청별로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며 단체 행동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지도를 위한 장학사들을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업 중 사고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해 압박감을 느낀 고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지난주 숨진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추모제가 비공개로 열리는 등 이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실제 교사들의 참여 규모와 앞으로의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민주당은 징계 방침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북핵 개발이 중국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낮엔 후텁지근한 데다 곳곳에 내리는 소나기로 습도가 높아져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해가 지면 선선해지는 만큼 기상청은 두꺼운 옷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 상태고 오후 4시 반부터는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서 전국 교육청별로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영성 기자. 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곧 서희초에서는 이 숨진 교사의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곳 서희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근조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고 별도의 장소에 헌화 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전국 교사들은 오늘 하루 연가나 병가 등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지난 7월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에 참석하며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교실은 평소와 달리 텅 비어 있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대신 추모객들의 발걸음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학교를 찾은 추모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미래에 교사가 될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 현재 선배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에 힘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하루 서희초등학교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세종과 광주, 충남 등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결원 규모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야 단축 수업 공지를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뒤에 이곳 서희초 강당에서 추모제가 열리는데 유족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 교사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쯤에는 서울 여의도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추모 집회를 열고 입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서울과 경기 전북의 학교 선생님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모 물결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왔던 교육부, 어제는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명백히 불법에 해당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와 형사고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 회복을 위해 생활지도고시를 제정하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논의에 앞장서는 등 추모의 뜻에 공감한다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직원을 학교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장학사와 장학관, 교육행정직원 등 85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교육 전문 직원은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교육행정직원은 급식과 등하교 안전지도 등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희초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어제 경기도 용인에서는 내년 정년을 앞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등산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최근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서 고인이 학부모에게 경찰 고소 등을 당해서 심한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어제 숨진 교사는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는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경기도 용인시 한 고등학교 소속의 60대 체육교사 A씨입니다. 지난 6월 말 장염을 앓던 A씨는 수업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때 운동장 구령대에서 쉬고 있던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이 찬 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이후 시험을 보는데도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안전관리소를 문제 삼아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도 감사를 요청했는데요. 유족들은 이 일로 A씨가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오랜 시간 교직 생활을 하며 자부심을 느끼던 A씨가 최근 우울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학부모 민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학교는 A씨와 어떻게 소통하고 조치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 기록과 문서 자료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숨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추모제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어제 고인의 발인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교사가 고통받은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사인이 업무 과다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전북 교사 노조는 숨진 교사가 승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해당 교사가 특정 교원과의 갈등과 업무 과다로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실제 교사들의 참여 규모와 앞으로의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민주당은 징계 방침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서 여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부터 열린 예결위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사들의 집단 연가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는데요. 야당은 교육부가 집단행동 관련 엄정된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학생 인권 조례를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고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다. 특히 그 추모제에 가면 집단 행동에 해당된다. 막으려고 하십니까? 권리인데.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또 학생들의 또 그 학습권, 또 인권이 또 존중돼야 좋습니다. 각 당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아침회의에서 단식 닷새째인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형사조치에 운운하며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여당에선 교육이 멈춰선 안 된다는 자제 메시지도 나왔지만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등 정부와 달리 집단행동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눈물 섞인 호소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오늘 오후 서희초를 방문해 조문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는 교권 향상 법안 관련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각 상임위에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신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거 맞습니까? 네, 현행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은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 자신이 참여한 건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로 구성된 추도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조총련은 주최 측 단체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정기 국회 회기 중입니다. 이제 다른 회의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선 라인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회의에선 금감원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 특혜성 의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린 국회 과방위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유국희 원안위원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이동관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예 질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가짜 뉴스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하냐고요?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안전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야당이 방류철에 국제 공동회의 등을 개최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이 가짜뉴스 공세라며 맞서는 만큼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 대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관련 질의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서 친북 성향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장호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은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는 윤 의원이 자비로 다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 공식 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의원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원 외교 활동으로 폭넓게 봐서 사무처에서 외교부에 편의 제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각종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아시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서면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G20 회의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도 관심을 기울이자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들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부족한 재원을 핵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어서 북한 주민의 민생고가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커질 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했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기준 대중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6.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사용할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지금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핵 개발이 영내 질서에 불안을 키우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모였던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 문제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무산됐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골라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2차례 연속 불출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오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당무 일정 등으로 출석하기 어렵거나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수 있다고 밝혀 소환 일정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직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문제를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논의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0년 1월 김현철 전 장관과 이 대표의 북한 개성 관광을 놓고 면담했다는 경기도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워낙 많은 사람과 면담을 했던 만큼 이 전 부지사와 해당 문제를 논의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통일부에 방북 신청도 하지 않았던 만큼 애초 자신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 교사들이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를 맞아서 예정대로 공교육 멈춤 추모 집회 열고 또 진상조사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거듭 호소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사 출신 변호사인데요. 이미랑 변호사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정대로 오늘 공교육 멈춤 추모 집회 열리잖아요. 네. 예. 교사분들 가운데 친구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교사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분위기는 좀 결연에 차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사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 교사들 입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교육부나 뭐 이제 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네네. 그에 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민원을 대응하는 방식을 뭐 이제 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 대응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 그럼 다시 교장이 교사들한테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그냥 업무가 그럴 수 전달되는 있겠네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차피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면 또다시 그 소송전이 펼쳐지는 거다.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장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집회를 주도하고 계세요. 이게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예. 그 TF팀에서 굉장히 상세한 그 의견을 담아서 교육부로 그렇습니까? 보냈습니다. 예. 그 교육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렇습니까? 그 대책 예. 일부러 소개해드리면 그 민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챗봇과 나이스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네. 선생님들이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안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에서는 그 TF팀의 네. 그 정책안만 좀 검토를 제대로 해주셔도 선생님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직접적인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보냈다고는 알고 있는데 예. 직접적으로 선생님들 만나서 뭐 이야기를 듣고 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야죠. 그래야지 탁상 행정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소통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볼게요. 교육부와 그리고 오늘 지금 단체 행동, 교사들 단체 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 밝혔잖아요. 네. 이게 변호사니까 네. 법적으로 어떻게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징계 자체는 가능하고 예.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미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연가 형태로 해서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례가 있었고 징계권자인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려서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고 예. 법원도 이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입장은 사법부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예. 법리적으로 징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감도 지금 그 시도교육청에 따라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서울 뭐 조희연 교육감이라든지 전북교육감, 세종시 교육감, 또 울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지지하고 징계하지 않겠다. 네, 징계하지 않겠다는 예. 입장이신 거고 뭐 경기도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업을 멈추는 게 아니라 대체 수업일을 하루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거기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 아닌가요? 사실 원래는 그렇게 해결이 가능했는데 예. 교육부가 저는 이를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량휴업일을 지정한다는 학교가 전국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렇게 일이 진행됐으면 학생들 수업 결손도 맞고 예. 수업 일수도 부족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해임 파면을 운운하면서 중징계를 거론하니까 예. 지금 재량휴업일을 지정했다 취소한 학교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또 별도의 호소문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교사분들이 조금 더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자, 하나하나 또 더 짚어보면요. 오늘 집회에서 교사들이 먼저 서희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서희초 선생님의 사망 이후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 보도된 것처럼 예. 그 가해 학부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경찰, 검찰, 수사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서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서희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좀 진상 조사를 명백하게 해달라 이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49제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추모하고 외롭지 않게 떠나보내는 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신 것 같고요. 가장 큰 목소리는 아무래도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더 들어가 볼게요.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말에 이제 종합방안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그 아동학대 신고 관련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무분별하다. 네. 그 학습법뿐만이 아니라 교육 지도권하고도 지금 충돌하는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교육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내놓은 대책은 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육감이 이제 필수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정도의 내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사실 지금처럼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네. 그것만이 뭐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어떤 후속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아동학대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분이 돼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자체의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의견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것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 명문의 규정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여야의 합의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뭐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 관련된 법을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또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생활 지도를 하고 싶은 교사의 입장 그리고 또 휴식권도 좀 보장을 해야 된다. 또 학생들의 입장, 학생들의 인권도 또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다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의 뭐 공청회 같은 거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첨예한 대립이 있는 건 또 아닌 것이 현재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 교실이 붕괴됨으로써 인해서 선량한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공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기보다는 몇몇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요 사실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요. 뭐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익까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고 어떤 걸 넘어서야지 그게 아닌 건지 그 부분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문장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또다시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또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가 있으신 거고요. 다만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에 따르면 적어도 몇몇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한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수사에서 쉽게 대응할 만한 뭐 면책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 충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요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여야 정부가 다 그 교육부 또 교육청까지 합쳐서 사자협의체 구성돼서 만들었고 추진하고 있고 곧 통과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종합 방안 중에서 뭐 이제 교육부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이나 생활지도 고시 같은 건 교육부가 할 수 있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국회에 도력이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법안이 통과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거기에도 아동학대법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씀하신 교권회복 4법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뭐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렇게 그 4개의 법안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학생 인권 조례도 뭐 교육청마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학생 인권 조례를 조금 뭐 고쳐야 된다라는 교육청도 있고. 조금 더 보충 보완해야 된다는 또 교육청도 있고요. 어떻게 달라요? 그 또 교육청마다 입장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 교육청들에서 지금 동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학생 인권 조례엔 너무 학생들의 권리만 들어가 있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좀 수정하겠다라는 의견은 좀 공통적이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교육청별로 좀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다른 내용들 중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어서 예.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지도고시 보니까요. 그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선생님 제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학급에서 분리할 수 있게 이제 하자라는 내용이던데 근데 지속적인 수업 방해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말씀하신 것 같은 고시가 전부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당장 적용을 하라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좀 크시고요. 과연 어느 정도로 반복적으로 방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물리력이 가능하고 또 배제했을 때 그 학생을 누가 돌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그 행동 반경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 반경 각각 논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예산과 인력 충원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오늘 교사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숨진 서희초 고등학교 교사 추모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권을 이제 좀 회복을 해야 한다. 여러 조치를 좀 구체적으로 좀 내놔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집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집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원단체의 주최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자발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이 아니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의식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집회를 여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일양 변호사께서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 이제 교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최근에 이제 서희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또 비슷하게 많은 또 교사분들이 이렇게 숨지는 또 웃음을 끊는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사실 서희초 선생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셨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규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한 마음이 크다 이런 의견이 많으셨는데 사실 요새 또 돌아가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앞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너무나 힘들다는 게 명확히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교육 멈춤 전국 집회 교사들이 왜 당국의 여러 가지 교권 강화 대책 발표에도 거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임일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일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술에 취해서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았던 남성이 경찰이 떠난 지 40분 만에 차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취객의 요구에 따라서 인근 지하철역에 데려다 줬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인데요. 유족은 경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경기도 오산. 소방차와 경찰차가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조금 뒤 비틀거리는 남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순찰차에 오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경찰관들은 남성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로 오산역 인근까지 데려가서 내려준 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일대를 배회하던 남성은 인근 버스 환승센터로 들어왔고 이곳 버스 진입로에 누워있다가 들어오던 고속버스에 깔렸습니다.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한밤중이라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40여 분 만에 벌어진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남성에게 주소를 수차례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119 구급대와 함께 남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해 해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도 현장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봐서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술이 깰 때까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최소한 가족에게 연락해줄 수는 없었던 거냐며 분노합니다.
차에다가 두거나 아니면 인근 지구대 안에다만 둬가지고 가족이나 회사에다가 연락이라도 해줘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은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지난 겨울에도 경찰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한파 속에 집 앞에 두고 떠나 사망하게 하거나 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그대로 방치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의 주치자 대응과 관련해 보호시설을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술에 취해서 출동한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20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생겼지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방호복을 챙겨 입거나 피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 이모성 씨는 재작년 길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 출동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남성이 임 씨를 밀치고 폭행해 타박상을 입은 겁니다. 아니 나 자는데 왜 깨워? 이렇게 하면서 팔을 휘두르시고 저희한테 못 오게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피처 그걸 보지 못하고 신체를 맞는.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에서도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이송되던 남성이 구급대원을 마구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좁은 구급차 안이라 대원은 주먹 세례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2019년부터 해마다 200건 정도씩 발생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3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일선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접적으로 막 출혈이 많이 심하다든지 정말로 저희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폭행, 정말 진짜 폭행이라고 하는 종류가 아니면 거의 그냥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많이 이해하는. 특히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엔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면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법률도 개정했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원들은 신고 내용에 주치자라는 언급이 있으면 미리 방호복을 입거나 카메라를 챙기는 등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현실입니다. 소방당국도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피해 입은 대원은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폭행이 벌어지고 난 뒤 수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을 당했을 때 이제 구급대원의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 사실상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이런 구급 서비스에 상당한 좀 이제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안전하게 이 구급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혼인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은 한중일 삼국이 비슷한가 봅니다. CNN은 일본에서 부모들이 대신 나서 미혼 자녀들의 맞선을 주선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대리 맞선 현장입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부모 6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미혼 자녀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긴 서류를 들고 말 그대로 대신 맞선에 나선 겁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주최한 이 행사는 참가비가 14,000엔, 우리 돈으로 1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부모들까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직접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70년대 103만 명에 육박했던 결혼 건수가 지난해에는 50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덩달아 합계 출산율도 줄었는데요.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육아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과 수입을 늘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년 전 중국 광저우의 한 공원인데요. 마치 시장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죠. 이 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 역시 맞선입니다. 자녀들의 맞선이죠.
바닥에 쭉 펼쳐진 종이들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프로필입니다. 공원을 다니면서 내 자녀에게 맞는 배우자가 있나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내 자녀의 프로필도 올려둡니다. 어떤 식인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형제가 5개, 5명 있어. 네 번째야. 이런 거 다 써놨어. 요거는 그냥 여자가 25부터 32살, 키가 160 이상, 많은 월급, 성격이 좋고 효도 있는 사람. 효전해. 효전해. 아 이거 부모님 썼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부모님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보통은 다 부모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지.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가 있겠죠. 중국의 지난해 혼인 신고는 1년 전보다 80만 3천 건이 줄었는데요. 중국이 좀 일찍 결혼하지 않냐? 그렇지. 근데 요즘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점점 늦어져요. 다 문제구만.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9명으로 인구 1억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고육지책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이 22세, 여성이 20세인데 더 낮추자는 겁니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자녀들 결혼까지 부모가 대신 나서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우리의 현실과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옥상 작가의 기억의 터 조형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철거만이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 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생존에 계신 위안부뿐 아니라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형물 철거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형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과 글귀가 들어갔고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해서 만든 거라며 임옥상 씨만 제작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마포구가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기로 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시와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 오전 마포구 소각장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결사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는 750톤 규모 기존 소각장으로 지금껏 고통받아온 마포구를 신규 소각장 최종 대상지로 선택한 것은 지역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주 현 마포 지원 자원회수시설 옆 상암동 2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신규 소각장 입지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 폭우가 쏟아져 이 지역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한 7만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오히려 진정한 자립의 축제가 되고 있다며 불편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이 폭우로 7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네바다 북부 블랙록 사막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버닝맨 축제에 참가한 캠핑객들입니다. 행사장이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성명에서 폭우로 인해 블랙록을 드나드는 게이트와 공항이 폐쇄될 것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음식과 물, 연료를 절약하고 안전한 공간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캠핑함에 열리는 축제인 탓에 참가자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오히려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Selfie on the sunset on this crazy
crazy sunset. This is a Burning Man Fashion 2023. 사막이 늪처럼 질퍽해지면서 음식과 화장실 사용 등 어려움이 가중되지만 서로 도우며 이 상황을 견딥니다. There's no vendors for food, no. There's just a bunch of really nice people that are sharing what they have. This is the best burn ever. Seriously, like this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rise to radical self-reliance and to support each other in the community, and I'm having the best time. 미국 토지관리국 등은 현지 시간 4일까지 버닝맨 행사장 출입을 차단한다고 밝히고 네바다주 교통부도 홍수로 인근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행사장 출입이 언제 재개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버닝맨 축제 참가자들은 불평까지 즐기는 역설의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 검찰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복귀해 보강 수사를 거쳐서 최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근흥면 가이도 부근을 지나던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닷새 전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종됐던 53살 A씨를 인양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연천군 군남면 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를 몰던 80대 남성이 숨졌고 50대 SUV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고 90대 어머니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만취 상태에서 대전 구암동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 2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는 틈을 타 달아난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대구 비산동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골목에 주차된 차 7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구 신천동 건물에서 개축 공사를 하던 중 불이 나 인부 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공사 중 건물 옥상에 있는 냉각탑이 과열돼 냉각수를 넣다가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인천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범행 9년 만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을 마친 달 우주환경 모니터 탑재체가 미국의 무인 달 착륙선 탑재를 위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1912년부터 20여 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활동한 우리나라 첫 외과 전문의인 미국인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 박사가 사용하던 책상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타리스트 조대현이 스페인 베니카심에서 열린 프란시스코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도 아직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까지 올랐는데요. 더위 속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후 늦게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이 지역은 수요일인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2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 주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있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매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 읽어드리는 여론 톡톡 시간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지율 주간 변화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이재명 대표의 단식 등 정치권 이슈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